안녕하세요, 여러분. 커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도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특히 점심 식사 후 동료들과 한 잔의 커피는 정말 빠질 수 없는 즐거운 시간이에요. 오늘은 즐겨 마시는 커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업무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질 때 한 잔의 커피로 활력을 얻는 것은 정말 좋은 습관이죠. 집중력 향상과 각성 효과가 있어 업무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커피는 풍부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노화의 원인인 유해산소를 제거해주는 폴리페놀 성분이 특히 풍부하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비타민C와 E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주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커피를 마시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커피를 피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커피가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연구 결과와 반대로 커피에 부작용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커피의 이로운 면과 특히 커피를 피해야 할 경우에 대해 5가지로 크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알아가요. 가장 먼저 커피에는 무려 100가지 이상이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폴리페놀 성분에 대해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것은 주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폴리페놀 성분은 항염 작용이 우수하며 항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항암 작용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 커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간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더불어 커피는 다양한 종류의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커피 속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답니다. 이 성분은 배변 활동을 촉진하여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혹시나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이 효과를 체감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한 커피 한 잔을 마신 후에 갑자기 화장실을 찾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효과는 바로 클로로겐산이 그 작용을 하는 결과래요. 물론 모든 분들이 이런 효과를 느끼지는 않아요.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에 3명에서 4명 정도가 이런 변화를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이어서 또 다른 흥미로운 효과가 있는데요. 하루에 3잔에서 5잔 정도 꾸준히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은 심장병에 대한 위험률이 확실하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치매와 당뇨병 예방에도 분명한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런 효과는 주로 커피에 함유된 다양한 영양 성분 중에서 항산화 성분들의 작용으로 볼 수 있어요. 커피는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영양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커피 애호가들은 이렇게 좋은 커피를 왜 놓치냐고 묻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커피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커피가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 중에서 커피를 섭취하면 속이 아프고 쓰려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커피 속의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고 식도 하부의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들어 위산이 역류되어 신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면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위산 과다로 속쓰림이 심한 분들은 커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 후 입가심으로 마시는 커피 역시 위에 음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극이 더 커져서 좋지 않아요. 따라서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커피를 과하게 섭취하는 경우, 특히 하루에 5잔 이상 마시면 심근경색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과다한 카페인 섭취로 맥박이 심하게 빨라지고 심장에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양의 커피 소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커피를 자제해야 하는 그룹은 빈혈이 있는 분들이에요.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몸 내에서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여 특히 철분의 흡수를 떨어뜨립니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커피와 카페인 함유 음료가 철분 흡수를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빈혈 예방에 중요한 아연과 같은 미네랄들, 그리고 칼슘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칼슘 흡수가 저하되어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카페인과 함께 섭취할 때 철분의 흡수가 더욱 어려워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면역력과도 관련된 중요한 아연 성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아연 흡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로 인해 영양소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혈이나 영양소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분들은 카페인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커피를 삼가해야 하는 그룹은 당뇨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는 커피 속의 카페인이 인슐린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시면 혈당이 불규칙하게 올라가고 혈당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경험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 설탕을 넣지 않은데도 혈당 변동이 일어난다면 이 현상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것입니다. 당분이나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카페인을 섭취하면 인슐린 민감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혈당을 조절하는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카페인 섭취로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카페인 섭취를 최소화하고 특히 식사 후에는 커피나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 커피를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은 폐경기의 50대 여성분들입니다. 그 이유는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커피를 마신 후 급한 화장실 필요를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는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 때문인데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통해 소변 배출을 촉진합니다. 그러면서 소변과 함께 칼슘 성분도 배출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더구나 커피의 카페인은 골밀도 감소를 일으키며 특히 고관절 골절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나 연로한 여성분들이 더 많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골 손실의 위험이 더 커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따라서 많은 양의 커피를 섭취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커피 섭취량을 줄이고 특히 뼈의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와 칼슘 섭취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커피를 삼가해야 하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과도한 커피 섭취는 카페인이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특히 믹스커피 같이 프림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경우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 농도를 증가시켜 더욱 조심해야 할 커피 종류입니다. 또한 카페인은 심장의 수축과 확장을 조절하는 전기 자극을 방해할 수 있어 평소에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커피를 삼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불면증이 있거나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페인의 자극으로 인해 수면이 깊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는 커피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커피를 마시면 속이 아프고 쓰리는 분들은 커피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빈혈이 있는 분들은 커피 섭취를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0대 이후 폐경인 여성분들은 커피를 적게 마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도 커피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건강 이슈를 고려하여 적절한 음료 선택이 중요하죠. 추가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